예, 오늘 1월 31일 박 대통령 파기환송 결심이 있는 날인데 뭐 알려지다시피 재판은 결심은 되지 않았었어요. 어제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이 있어서 판사가 오늘 결심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재판에 검사들은 김영철, 강백신, 신영민, 김익수, 박경택, 남철우 이렇게 6명 나왔는데 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박 대통령 탄핵 재판 시작되면서 나왔던 그렇죠. 뭐 그 전에 뭐 최소원 씨 재판이나 이재용 씨 재판이나 여기 돌아다녔던 그 검사들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뭐 이렇게 주목할 만한 것이 있어서 문체부 직원 그 관련 건으로 있어서 뭐 우리 사건은 아니지만은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다 걸려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심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그런 업무적인 관련 이것이 그런 일을 해온 것인지 해온 것이 무엇인지 이걸 성복하는 건지 이 진행을 보고 결론을 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또 이렇게 보고를 하고 한 것인지 그리고 보고를 안 하고 한 것인지 이게 좀 의문스럽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게 직권남용이 아니라면 뭐 어떤 프로세스가 달랐는지 또 필요한 증거가 있으면 내고 이게 그 어제 파기환송된 것이 무죄 취지로 낸 거니까 이런 거를 살펴서 다시 검찰이 의견을 내달라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내용은 간단하게 이제 끝났는데 날짜를 3월 25일로 잡으니까 저희가 좀 그랬죠. 빨리 끝나고 사실은 뭐 이 마당에서 빨리 끝내고 대통령을 뭐 석방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3월 25일 이렇게 왜 이렇게 넉넉하게 잡았는지 뭐 물론 뭐 그 당장 날짜 이렇게 된 거는 뭐 대통령이 몸도 불편하고 하니까 저희가 많이 안타까운데 검사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준 거죠. 그래서 검사들 꼼짝 말하는 거죠. 예. 결국은 블랙리스트에서 이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켰는데 대통령 재판에서도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 검사들한테 한번 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월 13일에 화이트리스트 대법원 선고가 있어요. 11시에. 뭐 이것도 당연히 파기환송 되겠죠. 이 화이트리스트는 더더욱 블랙리스트보다 혐의가 좀 옅어요. 예. 뭐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좌파들한테 지원을 안 해줬다고 해서 뭐 정말 이렇게 했는데 화이트리스트는 우파들한테 지원해줬다고 하는 거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였죠. 제가 좌파들한테 지원 안 해줬다고 해서 재판받는 블랙리스트 들어갔을 때 얼마나 속이 터지냐고요. 나와서 그러면 지금은 너들은 우파를 죽이고 있는 거 아니냐. 우파 배제 정도가 아니고 너들은 우파를 죽이는 거 아니냐. 뭐 제가 막 소리도 엄청 많이 질렀고 화이트리스트 정말 웃기는 거죠. 네? 5천만 원 그 노인네들이 뭐 보수단체들이 뭐 당시에 보수단체들이라고 해봤자 뭐 전역한 뭐 이런 군인들 뭐 길거리에 있는 이런 보수단체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도 제가 이런 거 이 대통령 재판 되기 전에도 이런 것들이 좀 뭐 이렇게 신문에 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뭐 1년에 2천만 원 받았다 이러는데 제가 그때도 생각했어요. 2천만 원, 1년에 2천만 원? 노인네들 나와서 활동하는데 물값이에요, 물값. 그런데 그거를 지원했다고 신문에서 떠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이걸 가지고 화이트리스트라고 재판받는데 기가 막히죠. 겨우 좌파들은 수억 이렇게 뜯어냈어도 노인네들 나와서 이렇게 보수 운동하는 사람들 해봤자 몇 천만 원이에요. 겨우 몇 천만 원 또 신청하면은 그거 깎여갖고 뭐 2천만 원, 1,500만 원, 진짜 3천만 원, 정말 웃기는 거죠. 물론 금액으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단체 활동으로 보면 좌파들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눈물 나는 금액이죠. 이거를 받았다고 이걸 화이트리스트를 해갖고 재판받는 건데 대체로 형은 뭐 1년 이렇게 받았으면서 그 관련된 분들이 받으면서 1년 형을 받으면서 거의 다 집행유예로 이렇게 된 부분이에요. 현준 행정관만 뭐 제일 말 잘 안 듣는다고 그런 분위기를 해갖고 1년 6개월 받았고 김기준 시장도 1년 6개월 받았고 했지 다른 분들은 다 1년에다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래서 화이트리스트는 그렇게 뭐
그 내용 자체는 뭐 그분들이 이렇게 힘든 상태는 아니었었어요. 그 당연히 이것도 파기환송 될 거예요. 2월 13일 날. 그리고 그리고 그날 2월 13일 날 신광열, 조희연, 성창호 이분들이 10시에 또 직권남용으로 선고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 재판에 아마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직권남용은 지난번에 유해용 판사도 무죄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법농단이라 해갖고 두 번째 선고 내릴 게 신강렬, 조희연, 성창호 이 판사들이에요. 이 건도 제가 들어가 봤는데 기가 막힌 거죠. 보고했다고? 진짜 조희연, 성창호 판사가 그 내추럴리퍼블릭 그 사장 정은호 재판에 대해서 문서를 만들어서 올렸다고 해서 뭐 비밀을 뭐 누설했다나 이렇게 하고 신강렬 부장판사가 임종원 그 법원 행정처 대법원 행정처에 올렸다는 것이 뭐 이렇게 해서 직권남용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도 이걸 보면서 앞으로 조직 내에서 법원 조직 내에서 보고서 쓰라고 하면 큰일 나요. 그거 직권남용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이 보고서를 올리든가 말든가 기다렸다가 올리면 보고 일을 해야지 그 빨리 보고서 올려 이러다가는 큰일 나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신강렬, 조희연, 성창호 세 판사에 대한 직권남용도 굉장히 때리기가 곤란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뭐 하이트리스트 그날 대법원에서 당연히 파기환송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최수원 씨가 3월 14일 이게 선고인데 이런 상황에서 최수원 씨의 선고가 진행이 될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게 저기 뭐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가 파기환송돼서 다시 이거를 재판을 해보라고 하면 최수원 씨 재판도 이게 대통령하고 관련된 거 있으니까 물론 뭐 삼성 뇌물건 가지고 때리면 대통령도 뭐 삼성 뇌물건 정유라가 받은 말 이거 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때린다고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을 텐데 최수원 씨가 3월 14일 날 판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결심이 돼서 끝나면 제가 손을 들고 판사한테 눈물의 하소연을 좀 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글을 좀 썼어요. 글을 썼는데 이거를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판이 결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읽을 수는 없게 됐는데 제가 뭐 오늘 뭐 될 줄 알고 이걸 혹시라도 못 읽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막 아침에 이제 갈 때는 좀 준비를 하고 했을 때는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딱 그 법원에 이렇게 들어서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과연 내가 뭐 손을 들고 읽을 수 있을까 판사가 나한테 시간을 줄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이걸 그냥 우편으로 보내버리자 그래서 우편으로 또 바로 보냈어요. 한 3시 반쯤에. 그런데 오늘 결심을 하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읽을 수가 없고 탄원서처럼 판사가 받아보겠죠. 판사가 그래서 어쨌든 제가 판사님한테 읽으려고 했던 그 내용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님, 그동안 재판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쓰긴 했지만 막상 판사님한테 읽어댈 때 이거를 다 제가 쓴 대로 읽어댈지 건네뛸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는 제가 쓴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6년 12월부터 태극기 집회에 나갔고 2017년 5월부터 어제까지 453회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 들어가 봤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제 이 실질적인 재판이 끝나는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도와선 JTBC 손석희의 타블렛 PC를 검찰이 2016년 10월 24일 입수하고도 왜 입수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들으며 우리가 보고 알아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재판 내용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탄핵시까지 광화문에서 박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길로틴이 등장하고 박 대통령을 장사 지내고 모형을 만들어 돌로 때리고 눈으로 때리고 금은 물을 때리고 머리 모형을 죽장에 꽂아 행진을 하고 머리 모형을 공으로 만들어 아이들로 하여금 공으로 차게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선교하는 그림을 그 선교 상대 남성이 박정희 대통령 그림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절대 생각할 수 없는 헌재의 8대0 판결에 울부짖었고 무죄 추정은 박근혜 대통령과 상관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잃고 3년여 가까이 영어의 몸으로 있으면서 칼로 베는 듯한 불에 댄 듯한 통증과 어깨 파열의 몸으로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오가는 모습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과연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인지 수없이 묻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진을 저질렀습니까? 이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이 나라 경제를 망치기라도 했습니까? 거짓 신문기사로 대통령을 내쫓고 이 나라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좌파 문학에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직권남용으로 재판을 받았던 김기춘 실장 등 소위 블랙리스트건의 어제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기대하는 파기환송심이 있었습니다. 판사님들 자리를 민변에 내주는 것을 바랐습니까? 검사들은 이제 경찰한테 수사권까지 빼앗기고 허수아비가 되는 것을 바랐습니까? 권력자들이 검찰을 우습게 보고 검찰을 혼을 내고 있는 것을 바랐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습니까? 태극기를 든 노인네들이 무엇을 바라고 매주 토요일 서울역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이 나라가 망한다고 3년이 넘게 울부짖고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판사님께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해주시길 간청합니다. 권력은 요한하고 이 나라는 무한해야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연을 길게 쓰려면 한없이 길게 쓰는 거고 또 줄이려면 또 너무 좀 건조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심해서 제 딴에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저도 이제 꽤 괜찮은 평론가가 다 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끝까지 완전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제가 말을 아끼겠는데 저도 웬만한 시국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제가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는 며칠 후에 판결이 나겠죠. 예. 참 가만히 있는 대통령을 왜 저리 흔드는 건지 우리가 언제 대통령님으로부터 뭐를 기대를 하고 태극기를 흔들었고 한 번이라도 선거에 우리가 대통령께 무엇을 바란 적이 있었나요? 제발 대통령을 모욕시키지 마시고 가만히 있는 대통령을 제발 흔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일어나고 온 현상이 돼서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저는 참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어제부터 대통령 석방형 집행정지 이런 거 나오는데 설사 뭐를 안다고 해도 조금 우리가 좀 말을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를 알았는지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그냥 내가 제일 먼저 알았다. 자기가 특종이다 이런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2월 3일 날 겪었잖아요. 그만 좀 하세요들. 하여튼 동지님들 힘내시고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다른 뜻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딱 한 가지 뜻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 사람 하는데 흔들리지 마시고 가서 막 성질 내지 마시고 저도 오늘 아침에 하다가 저도 제 이성을 좀 잃을 뻔한 적이 있어요. 빨리 빠져나오는 게 상책이에요. 거기다 같이 함몰되면 서로가 많이 다치기 때문에 카톡방에서 좀 싸우지 마시고요. 저는 카톡방 안 보니까 아주 속이 시원해요. 그러다가 페이스북 보다가 좀 말려드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제가 조심해야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 나름대로 또 기사들도 검색하니까 안 본다고 하지만 신문 기사를 보고 대충 좀
얻는 정보를 읽고, 그렇지만 판단은 제 몫이에요. 예, 그래서 뭐 페이스북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요즘에는 많이 좀 어려운 시기라 좀 멀리 해야 되겠고, 이런 참에 제가 좀 정말 다음 주부터는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10월 달에만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10월 달부터 저도 건강이 되게 안 좋아요. 뭐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막 잠도 못 자고 막 거의 막 골몰하고 이러니까 신체적으로 제가 되게 불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 재판 이렇게 됐고, 제가 뭐 조국이나 뭐 이제 조국의 재판도 2월 10일 날 준비 기일로 이렇게 잡혔는데, 뭐 가서 열릴 건 없어요. 참 대통령 재판이나 뭐 이런 거 볼 때는 정말 가슴 저리고 눈물 흘렸는데, 뭐 이제 저것들 니들 한번 꼬라지를 봐라. 정말 대통령 재판하고 조국이나 정경심 재판을 비교해서 알려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뭐 거기 오는 것들 전부 다 그것들 이러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했다면 맞아 죽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즐기는 기분으로 갈 수 있다면 가고, 오늘도 정경심 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뭐 제가 막 노력해서 갈 필요는 없고,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그렇게 열리지 않아도 뭐 저기 종편에서 열심히 떠들어 주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가하고 매우 매우 다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뭐 하여튼 윤석열이가 어쨌든 뭐 안 죽으려고 열심히 호랑이 등에 타서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뭐 어제 보니까 오마이뉴스가 호랑이 등에 올라탄 윤석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얘기 진작에 하고 있었어요. 윤석열이 내려오지도 못하고 정말 죽을 수도 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하여튼 우리는 우리가 해왔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불법 탄핵, 이 탄핵은 잘못됐다, 대통령 죄가 없다, 이거를 열심히 알리고, 우리가 정말 최후의 한 사람으로 남을 때까지 우리는 이거를 알리고 이 기준으로 앞으로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하여튼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의원을 가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시간을 봐서 제가 또 해야 될 일을 용감하게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서 저를 씹지 말아 주세요. 저는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을 흔들리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